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한 주 동안 몹시 바빴던 여성 CEO가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갔다. 그녀는 해변에서 멜로니라는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다. 소녀는 인근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멜로니의 밝은 기운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신나게 놀았다. 그런 다음 잠시 쉬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곁을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저기 기쁨이 날아갔네요. 소녀가 제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날아간다고? 기쁨이요. 엄마는 항상 제비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셔요. 어둠이 내린 무렵 그녀는 멜로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녀는 제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해변으로 가 멜로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종종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제비를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는 제비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멜로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해변으로 갔다. 멜로니는 여느 때처럼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다. 오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프셨나요? 당연히 아프셨지. 그녀는 쌀쌀맞게 대꾸하고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멜로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멜로니에게 차갑게 군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하지만 멜로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무척 슬프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 저는 멜로니를 찾고 있어요. 우린 늘 함께 아주 재밌게 놀았지요. 그런데 멜로디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멜로디는 지난주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마 멜로니가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멜로니의 엄마가 말이었다. 멜로니는 이 해변을 무척 좋아했어요. 이곳에 와서 살자고 제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할 수 없었지요. 이곳에서 지내면서부터 몸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주 행복한 날들이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멜로니의 엄마는 그녀에게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친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멜로니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해변 그림이 들어있었다. 황금빛 모래, 파란 바다, 커다란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쪽에는 제비가 나의 친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고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멜로니의 엄마를 꼭 껴안았다. 멜로니가 그려준 그림은 오늘도 그녀의 책상 위쪽 벽의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다. 어린 소녀의 선물은 그녀에게 기쁨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었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와 바버라 부시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 로빈은 3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부부는
로빈이 웃고 뛰어다녔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로빈이 우리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로빈은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페디엠.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 보라.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시간 관리의 함정.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에 1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낸다.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간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수첩에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착한 날에도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달린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예외 없이 깨닫는다. 인생은 끝없는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아픈 후회가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렸지만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탄식 속에서 눈을 감는다. 우리는 시간보다 시계를 찬양하고 나침반보다 시계바늘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민화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려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경란쌤, 실천 연습.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을 만나 마치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정성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2.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짜증과 화를 행복과 여유로 바꿔놓는 방법을 모색해보라. 그 방법을 찾으면 탁월한 연금술사가 될 것이다. 3. 하루에 5분의 틈을 내 감사일기를 써보라.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을 3가지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그날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가요? 네 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파라.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공손히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스승이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이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닙니다. 한여름인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스승이 담담하게 말했다. 뽑아버려라. 우리 마당에 놔둘 필요가 없는 나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알겠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쓸모없는 나무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폭을 좁히고 깊게 팔아. 나와 친분이 깊은 억만장자 사업가 클레멘트 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우아한가? 품격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당신의 가치는 돈이 되는 일에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사람들이 올리는 소득의 80%가 전체 업무 활동의 20%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 80%를 가치 없는 일에 쓰고 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료로 보수를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돈을 벌려면 분명한 결과를 많이 내야 한다. 성공의 결과도 실패의 결과도 풍부하게 내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일에 집중해 거기에 다양한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다. 큰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는 특별한 일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마당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으면 보기에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나무들 하나하나를 잘 키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어쩌면 한 그루 나무조차 제대로 키워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를 폭을 좁히고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동시에 돌보지 못해 폐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실패를 잘하라. 폭을 좁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는가? 언제나 당신이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폭은 저절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다. 폭을 좁히고 깊이 파고드는 능력은 무수히 실행에 옮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실패는 언제나 성공의 어머니다. 당신은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 생각 옆으로 테니스를 배울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곧장 떠오른다. 직장인이라 레슨을 받을 시간이 마땅치 않다. 테니스 코트가 가까운 곳에 없다. 코치에게 운동신경이 없다고 핀잔을 들을 것 같다. 아무래도 테니스 같은 격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다.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테니스 배우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당신의 생각은 머릿속 한켠에 자리를 잡고 사라지지 않는다. 방치된 채 점점 썩어가는 마당 한켠 나무처럼.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당신이 테니스를 적어도 한두 달은 배워보고 나서 포기해도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진짜로 테니스를 배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나면 그 경험은 다른 일을 시도하는데 좋은 자산이 되어준다. 돈을 벌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위너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지 아는가? 겸손해서가 아니다. 정말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 종종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다. 돈을 벌고 가치를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는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시도하라.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하려면 시나로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이는 safety in members and the law of average의 약자로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는 뜻이다.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다. 반면 주사위를 150번 던졌다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된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의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동일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확률은 계산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엄청나게 자주 행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인생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자주 하면 할수록 성공의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 IBM의 창업자 토마스 조나스 시니어는 어떤 인재가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수와 실패를 남들보다 2배로 많이 하는 직원이다.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실패하라.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실천 연습 1.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라. 오늘도 나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출근해서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내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가? 2.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담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청한다. 그들의 인터뷰, 동영상, 강연 등을 통해 최대한 실패담을 수집한다. 타인의 실패담은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큰 힘이 되어준다. 3. 직장 동료, 상사, 친구들에게서 당신은 정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군요 라는 평가를 1년에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록해보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다. 5번째 습관, 업적을 쌓아가라. 어떤 궁중광대가 문득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광대는 부자가 되어 멋진 여행을 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타인들의 존중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다. 저기 봐, 저 천한 광대 좀 보라지. 고민 끝에 광대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 왕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너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니 내 소원대로 많은 부를 선물로 내리도록 하마. 그날 이후 광대는 자신에게 허락된 새로운 행운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산의 진미를 즐겼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겉으로만 따르는 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전과 다름없는 광대였던 것이다. 아울러 하사받은 막대한 재산은 금세 바닥나 버렸다. 그는 왕의 현명한 고문을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고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포도주 잔을 가리켰다. 저 작은 포도주 잔에 단지에 가득 담긴 포도주를 전부 부을 수 있겠소? 불가능합니다. 그렇소, 불가능하오. 당신의 그릇 또한 당신의 소원을 모두 담아내기엔 너무 작소. 왕이 당신에게 큰 복을 내렸지만 당신은 그걸 전부 담아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오.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위너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오면 엄청난 인파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든다. 이때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은 타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경시한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이것이 성장 시스템의 핵심이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차곡차곡 바뀌어 나간다. 나 자신의 변화 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인생은 그 하부 구조가 튼튼해진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그 맨 밑바닥에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나의 변화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위험하고 언제든 무너져 내린다. 명심하라.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더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당장 100만 달러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큰 착각이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일확천금을 노릴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 1만 달러를 모을 줄 아는 사람, 매달 100만 달러씩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더 성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1단계부터 착실하게 자신의 실력과 변화를 쌓아 나간다. 위너들은 말한다. 누구나 멋진 삶을 원한다. 하지만 그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멋진 사람만이 멋진 삶을 얻는다. 읽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야지, 사진. 사진 찍어야죠. 입니다. 중간에 찍어가지고 중간에 찍으셨어요? 너무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셔서 얼굴 다 나올 때 네. 한 찍었지용. 자,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못 찾았어. 제가 찍을게요. 진짜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상주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님, 하세요. 채팅방에 초대가 된 것 같은데, 수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카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카페요? 예, 카페 채팅창이 또 있어요. 거기 초대가 됐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